안녕하세요. 저는 사설복지센터를 운영 중인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재작년에 이혼을 하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 있어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돈이 아주 많거나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성공을 해야만 그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해지네요. 내 삶에 만족하고 내 가족들,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하루하루 별탈 없이 흘러감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진짜 인생의 행복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기에 쉬울지도 모르지만 그 쉽고 간단한 것을 하지 못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불행의 길에 접어드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제 전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의 고마움은 알지도 못하고 당장의 본능만을 쫓았으니까요. 저희 남편은요, 소위 이제 먹고 살만해졌더니 딴짓거리를 한 인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깃집과 샤브샤브집 식당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게도 좀 큰 편이고 장사도 잘 되는 편입니다. 남들 보기에 대단한 성공까진 아닐 수 있지만 최소한 남편과 저에게는 너무나도 값지고 감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식당 요리사로 일을 했었어요. 저는 작은 물류회사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도 본인 가게를 차려서 보란 듯이 성공할 거라는 포부가 큰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자신감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결혼하면 잘 나가는 식당 사모님이 되는 거니까 가게 카운터에서 돈이나 세면 된다고도 잘했었죠. 열정 넘치고 활기찬 그 남자에게 반해 그렇게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한 결혼이었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남편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홀 시어머니만 있는 외동아들이었어요. 어머님은 표정도 늘 무표정이고 심통이 난 것 같은 표정을 늘 짓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들은 혼주석에 앉아 계신 저희 시어머니 보고 나서 너 시집살이 장난 아닐 것 같다고 앞다투어 걱정을 했을 정도로요. 네, 친구들의 걱정처럼 진짜 시집살이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신혼 때 모시고 산 건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에서는 살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거의 모시고 사는 거나 진배가 없을 정도로 왕래가 많았었죠. 저희 어머님은 전형적인 심술궂은 시어머니셨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워오셨다 보니 아들에 대한 애정도 크신 만큼 며느리한테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그런 마음을 굳이 감추려고도 안 하셨고요. 시어머니들이라고 해서 똑같이 구박을 해도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후자셨습니다. 제 자체를 고가워하셨고 아들 뺏겼다고 생각하셨어요. 오랜 시간 지냈음에도 어머님이 저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 있다는 느낌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하는 건 다 못마땅해 하셨고 당연히 잔소리나 구박도 많으셨어요. 저보고 야물딱지지 못하다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골라서 한다는 소리도 툭하면 잘하셨죠. 제 딴에는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님은 늘 저를 흘겨보며 못마땅해 하시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주변 친구들에게 대놓고 제 험담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이 저만 하면 착하고 야물딱진데 왜 그러냐 하셔도 자기 아들한테는 훨씬 못 미친다. 내가 저런 거한테 우리 아들 주려고 이 고생하며 키웠나 싶다라는 소리도 잘하시는 분이었죠. 저한테 남편이 힘들게 불 앞에서 돈 벌어오는데 돈 함부로 쓰지 말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안 돼서부터 빨리 아들 낳으라고 딸내미는 다 필요 없으니 아들 낳으라는 소리도 얼굴 볼 때마다 하셨죠. 저한테 함부로 말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날도 참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도 많이 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자기가 더 잘하고 살겠다며 저를 달랬어요. 저도 그때는 결혼하면 다들 이러고 살겠지. 나도 참을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회사를 그만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하면 회사를 계속 다니기 힘든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하도 저 생활비 쓰는 걸로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알바식으로 틈틈이 일도 하고 부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5, 6년 정도 흘렀을 무렵 남편은 드디어 자기 식당을 열 거라고 다니던 식당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했죠. 참 열심히 준비를 했고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게를 열고 보니 남편과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남 밑에서 일하는 것과 본인이 사장으로 일하는 건 천지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자신만만했던 것과 달리 남편의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고 손님도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버티다가 결국 문 닫았습니다. 계속 운영하는 게 오히려 적자인 상태였으니까요. 남편은 가게를 접고 또 모아놓은 돈도 거의 날린 상태이다 보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술도 많이 마셨고요. 하지만 저는 방황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당장 수입도 마땅치 않았고 아이도 키워야 했고 당장의 생활이 막막했으니까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맘때 저는 단기로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복지센터에서 잡무를 하는 일을 했었어요. 남편은 가게를 접고 2년 가까이 집에만 있었기에 수입이 없었고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엄청 빠듯하기도 했죠. 남편이나 어머님도 저보고 그 직장은 월급이 너무 작으니 그런 거 말고 식당 같은 데서 차라리 일하라고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일을 하다 보니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공부도 더 해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저는 틈틈이 사회복지사 준비도 하고 있었기에 어머님의 만류에도 계속 일을 했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계속 놀 수 없으니 다른 식당이라도 다시 취업을 하라 했는데 남편은 취업이 아닌 재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잘할 수 있다고 실패를 발판 삼아 일어나겠다며 다시 한번 식당을 해보겠다 했습니다. 다시 해보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어머님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여유 자금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결국 어머님 집을 팔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사업 미천을 대기로 하고요. 그럼 어머님은 어디에 사셨냐고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당연히 싫었어요. 신혼 초부터 계속 어머님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같이 살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이 딱 3년만 같이 살자고 자기가 돈 벌어서 엄마 집 다시 구해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딱 3년만 같이 사는 걸로 합의를 하고 결국 합가를 했어요. 그 3년이란 시간 지금 생각해도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집안일에 애 보고 어머님 수발까지 들어야 했어요. 진짜 너무 피곤해서 매일같이 거의 기절하듯 잠든 것 같네요. 어머님은 남편 사업 망했다고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우습게 볼 생각 말라는 소리도 곧잘 하셨죠.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괜히 나서서 뭐라고 하시면서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음식으로도 엄청 까탈스럽게 구셨어요. 반찬이 없으면 시어머니한테 이런 음식이나 준다고 뭐라고 하시고 반찬이 너무 많으면 돈 함부로 쓴다고 뭐라고 하시고 집안일에도 소홀하면 돈 몇 푼 벌 거라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냐 뭐라 하시고 저희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지네 아빠 닮아서 똑똑하고 야무지다 그러시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면 엄마인 제가 똑바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라고 화를 내셨죠. 집에 왼종일 계시면서도 집안일 한번 도와주시는 법이 없고 하다못해 빨래 한번 개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있는데 자기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하시는 거죠.
저는 원래도 화를 거의 안 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성격인데 그런 저도 어머님과 같이 사는 동안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맘때는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일은 남편의 가게가 잘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첫 가게를 말아먹었기에 두 번째는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가게를 열었어요. 그렇게 고깃집을 열었는데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상권도 괜찮았고 좋은 고기를 엄선해서 들여오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죠. 저는 남편의 수고가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도 기뻤지만 나중에 3년 뒤 어머님 집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남편은 처음 약속과 달리 어떻게 당장 엄마한테 나가라고 하겠느냐며 차일피일 어머님과의 분가를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어영부영 2년 가까이 더 살다가 어머님과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년 가까이 살게 된 것이었죠. 나가는 과정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돈 필요할 땐 같이 살자 해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 한다고 아들이 아닌 저한테만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래봤자 옆 동네였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도 않았는데요. 저도 그전에는 마냥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참고 속으로만 삭혔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냥 참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구박을 평생 참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했고 제가 그냥 해해실실 좋게 넘어가니까 어머님이 저를 더 만만하게 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도 연세가 들면 좀 숙여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심해지셨고 저도 그전보다는 할 말하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여전히 컸고 어머님 때문에 이혼해버릴까 생각도 수십 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도 있고 남편도 이제야 자리 잡아서 조금씩 살만해지는데 무슨 이혼이냐 하며 넘어가고 덮어가고 그랬네요. 어머님만 빼고 보면 결혼 생활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야 많았지만 그래도 아들도 큰 말썽 없이 착하고 공부 열심히 했고 남편 하는 일도 잘 되었고요. 또 어머님 일 아니면 남편과 제가 싸울 일도 거의 없이 잘 지냈고요. 게다가 저도 그맘때 제 센터를 오픈해서 한창 제 일로도 바빴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남편도 고맙고 아들도 기특하고 내 일도 꾸준히 하고 있고 남들 보기에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 테고 저도 나름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뿌리채 흔들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요. 흔히들 살만하니 딴짓 하냐고도 하는데 저희 남편도 딱 그 짝이었어요. 조심성 없는 성격의 남편은 폰을 화장실에 잘 두고 다녔습니다. 폰에 비밀번호 같은 잠금도 잘 안 해뒀죠. 번거롭고 귀찮다고요. 하루는 제가 평소처럼 씻으러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남편의 폰을 보게 되었어요. 자주 있던 일이었고 나중에 갖다 줘야겠다 생각하며 폰을 집어들었는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화면은 카톡 대화창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화에 하트 표시가 눈에 띄인 거죠. 순간 하트를 누구랑 한 걸까 생각하며 그 대화를 눌러보게 되었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로 보이는 한 여자와 아주 오랜 시간 사랑의 대화를 나눴더군요.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 여자를 보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도 전에 부부 동반일 때 남편 동창 모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과 얼굴 정도는 압니다. 인사도 대강 했었고요. 그땐 그냥 많은 동창생 중 한 명이라 생각했고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인사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도 그때 자기 남편을 데려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대화를 보니 서로 보고 싶다, 자기야 아주 가관이었죠. 게다가 그 여자는 툭 하면 남편에게 자기 친구들하고 가게 가도 되느냐 어쩌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남편도 보란 듯이 우리 가게 와서 먹고 가라, 친구들한테 한턱 쏴라, 내가 점장한테 얘기해 놓겠다 하고요.
그러면 그 여자는 울 덕준이밖에 없다며 하트 표시 날리는 겁니다. 남편 이름이 덕준인데 우리 덕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윙크하는 짓 셀카 보냈고 남편은 너무 예쁘네 황홀하네 이러고 있고 나이도 그리 적지 않은 것들이 아주 연병 브루스를 떨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분노에 떨었지만 한편으론 엄청나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이 바람을 핀 게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몇 년 전에도 가게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 하나랑 회식 자리에서 껴안고 뽀뽀를 한 일이 있었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던 다른 직원이 알려줘서 알게 된 거죠. 그 직원 말론 두 사람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고 직원들 사이에서 두 사람 그렇고 그렇다고 소문이 벌써 났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로 뒤집어졌고 남편과 이혼 한 해 만에 소리까지 나왔어요. 남편 태워서 법원까지 갔을 정도니까요. 남편은 뽀뽀한 건 맞는데 자기가 술에 취해서 잠시 미쳤다고 절대 그런 사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 말을 믿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건너들은 소문이었고 증거는 없는 상태였어요. 너무 속상하고 분통은 터졌지만 그렇다고 이혼 생각까진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기도 하고 또 이혼하기엔 저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각서는 쓰라고 했죠. 한 번만 더 다른 여자와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가게 하나는 나한테 넘긴다고요. 그런 각서들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건 잘 알지만 어쨌든 분통이 터져 그런 거라도 해놔야겠더라고요. 그렇게 각서까지 쓰고 한바탕 난리를 친 적이 있었고 남편도 시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집어릇게 못 주는 건지 이제는 동창하고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아예 안 피는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다더니 이거 완전 병이구나 싶더라고요. 바람을 피우려면 최소한 조심이나 하던지 핸드폰은 아무데나 놔두고 내가 한번 봐줬다고 사람을 물러보나 싶기까지 한 겁니다. 대화를 올려서 날짜를 보니 둘이서 놀아난 지 최소 6개월 이상인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혼까지는 하지 말자였는데 이번에는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애도 좀 어렸고 이혼녀 꼬리 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었는데요. 그 여자랑 자기야 여보야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 정도 다 떨어지고 마음이 확 식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 인간이랑 갈라서야겠다 결심이 서더라고요. 아마도 처음 한번 용서해줬을 때 그 이후로 제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 바람을 피지 않을까, 왜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아났을까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정작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잘 지냈거든요. 나중에는 언제까지 같은 소리 할 거냐고 도리어 큰 소리도 쳤고요. 그때 제 마음고생을 알았기에 두 번의 용서는 없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 몰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도 받았어요. 두 인간들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함께 과거에 받았던 각서도 같이 증거로 내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인 바람이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도 위자료 소송하고 그 상간녀에게도 소송하기로 했어요. 남편 폰에서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알았기에 소송을 거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소장을 발송하기 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한 번은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 여자는 누구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나 이덕준 아내다. 전에 동창 모임에서 본 거 기억나느냐.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피는 거 안다. 상간소송 들어갈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놀라서 질겁하면서 그런 사이 아니라고 오해가 있다고 잡아떼더라고요. 증거 다 있다고 너도 가정이 있으면서 동창이랑 그러고 싶느냐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는데 만날 필요는 없고 출석날 법원 오라고 그러면 만날 수 있다고 그러고 끊었죠. 그 여자에게 말하니 단박에 남편까지 알았습니다. 남편도 허겁지겁 저한테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그 여자랑 똑같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우기다가 제가 증거 다 있다고 하니 그제야 잘못했다며 빌더라고요. 저는 전에 걸렸을 때도 이렇게 빌지 않았냐고 두 번의 용서는 없다고 못 박았죠. 그랬더니 아들을 생각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들 생각하는 인간이 지는 뒤에서 추접스러운 짓 하고 다니나요?
가증스러워서 싸대기를 날리고 싶었죠. 하지만 솔직히 저도 아들 때문에 좀 걸렸던 게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가고 싶긴 했지만 그때가 하필 아들 대학 입시 막바지였거든요. 시험 앞두고 한창 공부 중이었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가장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혼 소송은 잠시 보류를 했어요. 남편에게도 말했죠. 용서하는 건 없다. 무조건 이혼할 거다. 다만 아들 대학 결과 발표 나오고 이혼하겠다고요. 대신 이혼 소송과 별개로 그 여자를 상대로 하는 상간 소송은 똑같이 진행할 거라 했습니다. 남편도 일단 시간은 벌었다 생각했는지 알겠다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시간을 좀 갖자고 했어요. 남편은 그러면서 어머님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다 말한다고요. 어머님 연세도 있는데 충격받으신다며 걱정하는 척하는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엄마 걱정하는 인간이 그러고 다녔나 싶고요. 어쨌든 저도 아들을 생각해서 이혼 소송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각방을 썼어요. 아들은 어차피 학교며 학원이며 독서실이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여서 거의 집에 없기도 했다 보니 남편과 저도 그냥 각방 쓰고 각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제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노력하는 듯도 했으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죠. 저는 아들 대학 발표만 나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벼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는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남남의 사이니까 시간만 죽이며 살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계속 이것저것 요구를 하시면서 며느리를 부려먹으려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원래도 저한테 전화를 잘하셨어요. 전화하면 관절약 사줘라, 병원 데리고 가라, 반찬해서 와라 잘 그러셨죠. 아들은 일한다고 바쁘다며 절대 전화 안 하시고 저한테만 늘 전화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같이 살 때야 시어머니니까 좋은 마음으로 챙겨드렸죠. 근데 이미 이혼하기로 하고 끝난 사이잖아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 좋은 분이셨던 것도 아닌데 그 마당에 제가 더 이상 뭔가를 해드리거나 챙겨드리고 싶지 않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어머님한테 말한다고 말하지 말라 부탁을 했으니 저도 이혼할 거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고 싶지도 않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예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신 거예요. 잔뜩 노여운 얼굴로 찾아오셔서 사무실에서 소리 지르며 저한테 삿대질하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우스워 보이냐고, 어디 시어머니 전화를 개무시하고 피하려 하느냐고요. 남들 보든지 말든지 까랑까랑 소리 지르시며 따지시는 겁니다. 사무실엔 직원도 2명이나 있는데 직원들도 놀라하고 저도 민망하고 일단 적당히 달래서 밖으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직장에 찾아오시면 어떡하느냐, 직원들 보는 앞에서 그러시면 어떡하느냐 따지니 도리어 네가 먼저 시어머니를 개무시하지 않았냐 따지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 들어와서 사셔야겠답니다. 늙은 시어미 작은 집 하나 얻어주고 내팽개치고 사니까 너는 마음이 편해서 발 뻗고 자냐면서요. 내가 살면 뭐 얼마나 살겠냐고, 이제라도 저희 집 들어와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살아야겠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 충분히 있다면서요. 그리고 너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전에 내 집 판 돈으로 가게에서 잘 된 거 아니냐고. 근데 이렇게 시어머니를 방치하느냐며, 내가 그때 나가라고 할 땐 순순히 나가줬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다고. 니들 필요할 때만 같이 살자 하느냐고 악다구니 쓰시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그 돈 제가 빌렸나요? 어머님 아들이 사업 말아먹고 다시 하겠다고 빌린 거고, 어머님도 아들 기 안 죽인다고 바로 집 팔고 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당신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시면서 며느리인 저한테는 잘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살 때 그 고생을 시켜놓고 또 같이 살자 하시는 것도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어머님 아들 바람 폈고 우리 이혼한다. 그러니 더 이상 나한테 와서 더 이상 이러시지 마시라 말하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남편을 위해 참은 건 결코 아닙니다. 저도 그 순간 어머님의 행패가 너무 질리고 화가 나서 이렇게 순순히 이혼해주기 싫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자식 생각해서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저한테 악다구니 쓰시고 당장 자기 모시고 살라 하는데 저도 이렇게 순순히 헤어져 주는 거 못하겠다 싶은 겁니다.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님 시집살이 시달렸고 이제 살만해졌더니 남편은 바람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은 며느리 직장까지 찾아와서 자기 모시고 살라고 난동 피우는데 제가 누구 좋으라고 점잖게 이혼해 주겠나요? 그렇게 생각이 바뀐 저는 그 순간 어머님께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말씀. 나이 드신 시어머니 며느리가 모시는 게 맞아요. 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저렇게 나오니 어머님도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같이 사는 건 힘들다고 대신 제가 좀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쩔쩔 맬 줄 알았을 텐데 흔쾌히 모신다고 하니까요. 이제야 말귀를 제대로 알아먹네. 내 말이 그 말이다. 나이 든 시어머니를 대충 집 하나 구해주고 알아서 살라는 게 말이야?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머님도 며느리하고 같이 사실 때 된 것 같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한풀 꺾인 표정으로 궁시렁거리시더라고요. 평생 어버버 하더니 나이 드니까 이제야 말귀를 똑바로 알아듣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댁으로 모셔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짐부터 싸놓으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모시러 갈 테니까. 큰 짐들이야 차차 정리하면 되고요. 지금 가서 짐 싸라고? 네. 어머님은 좀 어리둥절하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네가 이제야 철이 드나 보다. 꼭 이렇게 찾아와서 한바탕 해야 말귀를 알아먹지? 저는 그냥 빙긋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자리를 일어섰고 저는 어머님을 댁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그리고 내일 일 끝내고 6시쯤에 다시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다음 날 저는 시간에 맞춰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짐가방에 본인 필요하신 물건들을 대강 싸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짐 챙겨서 제 차에 넣고 어머님도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고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 가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잠깐만! 너 지금 어디 가냐? 여기 너네 집 방향 아니잖아! 어머님 며느리 집으로 가는 거 맞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네 나 몰래 이사라도 했냐? 가보시면 압니다. 너 어디 요양원 이런 데 데리고 가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세요. 며느리하고 같이 사시고 싶으시다면서요. 근데 어딜 가냐고! 금방 도착해요. 그 후 저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아무런 대꾸 없이 차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소장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 집 주소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쪽 집 앞에 지금 와 있거든요. 좀 내려와 보세요. 찾아왔다는 제 전화에 그 여자도 기함하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미쳤느냐, 왜 이러느냐 난리가 났더군요. 저는 긴 말 필요 없고 밑에 있으니 내려오라 한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어머님도 뒷자리에서 난리가 나셨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저는 조용히 짐가방 꺼내고 뒷문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내리세요. 다 왔어요. 여기가 어딘데 나더러 내리라 그래. 너 미쳤냐? 미치긴요. 정확히 왔는데요. 저기가 어머님 새며느리 집이에요. 곧 새며느리도 내려올 겁니다. 뭐야? 새며느리? 그 순간 마침 그 여자가 주변을 살피며 헐레벌떡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와 어머님을 보고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 여자를 처음 보니 역시나 어리둥절해 하고요. 저는 어머님께 그랬죠. 어머님, 이 여자가 어머님 새며느리입니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술 먹었냐? 어머님 아들이 이 여자랑 바람 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혼할 거고요. 아직 도장만 안 찍었지 저희 아예 남남입니다. 며느리 집에서 꼭 사셔야겠다는데 저는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 이 여자가 좋다고 평생 같이 산 아내고 자식이고 다 버렸으니까요. 얼마나 서로 좋아 죽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서로 좋아 죽겠으면 둘이서 살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여자를 며느리라 생각하고 이 집에서 같이 사시면 됩니다.
제 말에 어머님 입 뜨악하고 그 여자도 얼굴 파랗게 질려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이 그 여자 보고 손 부들거리며 손가락질 하시더라고요. 이 여자가 덕준이랑 바람났다고? 네. 그 여자 당황해하며 일단 다른 데 가서 얘기하자고 저를 떠미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제 문자를 본 남편 차까지 헐레벌떡 도착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 기함에서 달려오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야? 여길 왜 와? 덕준아, 이게 뭔 소리냐? 네가 이 여자랑 바람이 났어? 그래서 선호엠이랑 이혼하냐?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요. 남편은 쩔쩔매면서 저한테 미쳤느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미쳤어?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어따 대고 소리를 질러. 미친 건 너랑 이 여자가 미친 거지.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다녔니? 그 여자는 그 와중에도 제발 자기 집 앞에서 이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라며 발을 동동 굴리고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 모습에 어머님도 눈이 돌아서 그 여자한테 소리 지르셨죠. 이 인연이 어디서 소리를 질러? 가정 있는 남자 꼬셔놓고 뭘 잘했다고? 아, 엄마 그만하세요. 일단 차에 타요. 타서 얘기할게요. 그 여자 기막힌 표정으로 어머님 노려보고 어머님은 그 와중에 그 여자 거의 잡아먹을 듯이 소리 지르셨죠. 뭘 잘했다고 눈 똑바로 떠? 너 어디서 굴러먹은 년이야? 내 아들한테 뭘 빼먹으려고 꼬리를 친 거야? 야, 이덕준, 너네 엄마랑 네 와이프 데리고 좀 가, 제발. 우리 남편 올 시간 됐단 말이야. 남편? 너 가정도 있어? 이거 완전 제정신이 아닌 년이네. 뭐라고요? 말 다 하셨어요? 못했다, 이년아. 이거 완전 정신 빠진 년 아니야. 누구 인생 말아먹으려고. 그렇게 어머님과 그 여자까지 소리 지르고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그러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남편도 중간에서 진땀 흘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우습고 고소하더라고요. 한 발 뒤에서 팔짱 끼고 남일인 양 보고 있었어요. 하이라이트는 잠시 후 등장한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여자 남편이 여보 하고 소리 질렀고 그 여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 여자 남편도 충격받아서 오고 그 여자는 쩔쩔매며 다 설명할 테니 들어가자고 그러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그 여자 남편은 상황 파악 끝난 건지 저희 남편 멱살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눈 돌아서 너 뭔데 내 아들 멱살 잡느냐며 그 남자 머리끄덩이 잡았고요. 진짜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어요. 완전 아수라장 판이었는데 그 와중에 머리채 잡힌 남자가 노을하며 난리치다가 어머님 뒤로 자빠졌고 중내 산에 곡소리 나왔습니다. 남편도 그 남자 밀치고 어머님한테 일단 병원부터 가자고 하고요. 그렇게 남편은 도망치듯이 어머님 모시고 차로 갔고 그 여자 남편 화가 잔뜩 나서 그 여자한테 당장 따라오라고 손목 끌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광경 다 본 저는 유유히 제 차 타고 집으로 갔고요. 살면서 그런 개판을 눈앞에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속 시원한 겁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졌었거든요. 이혼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속에 뭔가 꽉 막힌 느낌이었는데 서로 악다구니를 쓰고 싸우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여자는 그 일 이후로 저한테 전화해서 남의 집 함부로 찾아오는 거 다 고소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 웃으면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나도 어차피 너한테 상간소송했는데 위자료 받으면 그걸로 고소비용 돈 주겠다고요. 남편도 저한테 제발 좀 참아달라 했는데 기어코 이 사단을 만드냐며 방방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굴 위해 참아줘야 되냐 그랬죠. 너네 엄마는 내 사무실 찾아와서 같이 살자고 생 난리를 피더라. 근데 나는 더 이상 너랑 안 살 거다. 그러니 어쩌겠느냐. 네 애인 집에라도 데려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죠. 남편은 그 일로 말 바꾸면서 순순히 이혼 못 해준다고 자기도 대응할 거라고 뭐라 했는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소송하면 되는데 지가 뭔데 해주고 말고 하나요. 게다가 남편은 그 일로 내연녀 남편으로부터 상간남 소송도 당했습니다. 아마 그 내연녀가 이혼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남편과는 서로 탓하면서 진흙탕으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소송이 얽히고 설켜서 한동안은 꽤나 골치 아프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도 순순히 재산 분할 못 해주겠다 버팅겼지만 철저한 남편 유책인데다 결혼 생활도 길고 제 기여도도 상당히 높아서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재산으로 분할이 확정되었죠. 어머님도 저한테 전화해서 그 나이에 이혼하면 뭐 하느냐, 난 부끄럽지도 않느냐 하시던데 부끄러운 건 가정 있는 여자랑 바람핀 어머님 아들이 부끄러운 거지 나는 피해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아들 집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라도 아들 건사하며 잘 살아보시라 그랬어요. 덧붙여서 나하고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 행여나 우리 사무실 찾아오면 바로 경찰 신고할 거라고 더 이상은 안 참는다고도 충고도 드리고요. 어머님은 저더러 독한 년 어쩌고 하시던데 그 물렁한 제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독해졌겠나요? 어머님 덕분이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이혼한다는 게 마냥 속 시원한 일만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서 심적으로 힘들 때도 많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끝이 났는데 후련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어떤 선택이든 그에 따른 미련이나 후회는 남기 마련일 테죠. 누군가는 저보고 한 번 더 참아주지 그랬느냐, 남편 사업도 잘 되는데 아쉽지 않느냐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전에 한번 참아줬을 때 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느꼈었기에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눈 감아준다면 남편은 그 뒤로 더 보란듯이 바람을 필지도 몰랐을 거고요. 이혼도 당해보고 길바닥에서 모르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개망신도 당해보고 상간남 소송으로 진땀도 흘려보고 무엇보다 사랑하니 어쩌니 연병 떨던 내연녀랑 니 탓 내 탓하며 개싸움도 했으니 남편도 조금은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가 뭔지 알게 되었겠죠. 뭐 깨닫든 말든 이제는 제할 바는 아니지만요. 남편은 이혼 뒤에도 저에게 잘못했다며 질척였지만 저는 잘못했다는 사과는 받겠지만 우리는 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님도 나이 들어서 며느리 수발 받고 싶어 하셨는데 오히려 아들 밥 차려주고 뒤치다꺼리 해주신다고 고생길 열리신 듯 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뺏겨서 그렇게 아깝다 했던 아들 돌려받으셨으니 잘 데리고 사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